그래서 6번은 변동비하고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 변동비. 그래서 총원가가 일정한 거 고정비.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 일정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번. 7번 보시면 다음 중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우리 제조원가는 몇 번대예요? 500번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예요. 우리 광고하는 목적이 있죠. 그 광고하는 목적이 뭐죠? 팔라고. 맞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면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여기 가셔서 컨트롤 F로 광고 선전비라고 치면 광고 선전비가 500번대가 없어요. 600번대하고 800번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 다음에 8번 정답 일단 4번이에요. 이거는 엄청 잘 나옵니다. 회계세무 떠나서 그냥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는 그냥 잘 나와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경우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간접비 계산이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별표 3개만 치세요. 요거는 이제 회계 때도 한 번인가 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세무는 훨씬 더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하실 때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은 실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실제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간접재료비 5만원, 간접노무비 3만원, 간접경비 2만원이 실제로 발생했대요. 그래서 우리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합니다. 간접재료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더하기 간접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간접재료비 5만원, 간접노무비 3만원, 간접경비 2만원 더하면 10만원 돼요. 요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천원을 무슨 배부했대요? 과소 배부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실제 기준이라 그랬죠? 그러면 소자가 무슨 소자죠? 작을 소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5천원이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준은 누구니까? 실제니까. 그래서 실제를 기준으로 해서 크면은 과대, 작으면은 과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니까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10만원보다 5천원 작으면 얼마예요? 9만 5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누구다? 실제다.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왜냐면 대자가 클 대자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보다 작으면 뭐요? 과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이 문제 싫어해요. 저는 이거 덕분에 예전에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내가 몇 점으로 붙을지 몇 점으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69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딱 봐도 정답은 2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10만 원 나왔고 5천 원이래.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을 찍은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라고 치면. 뭐 기준을 정확하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서 틀렸었죠.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작업 해물.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공선이 있고 작업 해물이 있어요. 그래서 공손이라는 건 공정 중에 손해 본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불량품.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하고 작업 해물은 작업 중에 남은 것을 작업 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목재 회사의 톱밥. 그다음에 쇠 관련 회사의 남은 쇠. 이런 것들은 다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톱밥 같은 경우에는 뭐 양계장이나 이런 쪽에 이제 톱밥 같은 거 깔아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 돈 주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 관련 회사의 남은 쇠. 그래서 우리 쇠 관련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제 쇠가 남았어. 그러니까 자르다 보면은 짜투리 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모아놨다가 팝니다. 그걸 작업 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 우리 회사에서 못 써먹는 거잖아요. 근데 판매가 가능한 거. 그거를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팔면은 돈 벌잖아요. 그러면 돈 벌게 되면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돈 벌었으니까 하나는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늘리나 비용을 줄이나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이 작업 해물은 제조간접비에서 뺍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죠.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잠시만요. 임대하고 받은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분양 2번이에요. 제가 앞으로 요거 좀 몇 번 적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는데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그리고 토지 임대는 과세. 건물의 매매는 과세, 임대 과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과세, 국민주택 규모 임대는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 임대도 면세.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얘는 솔직히 이게 안 맞아요. 원래 이게 금액 갖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지는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데도 면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토지 부분만은 좀 외우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지라 사고 파는 건 면세로 되어 있고요. 근데 또 빌리는 건 또 세금을 내래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해가 돼요. 우리 건물 상가 있죠. 싸나요? 비싸나요? 비싸죠. 그럼 비싼 거 샀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비싸고 빌리는 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니까 뭐 내자? 세금 내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는 회사들은 사고 파는 건 과세. 왜 그러냐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국가가 정해놓은 규모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 정도 평수에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초과라는 거는 큰 평수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평수에 사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 많으니까 뭐 합시다? 세금 냅시다. 근데 돈이 없어. 우리가 임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나 월세 사는 이유가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돈이 적으니까 국가에서는 세금 내지 마. 면세로 살아.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평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25평형 정도 돼요. 그래서 큰 평수예요? 작은 평수예요? 작은 평수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 평수는 좀 작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민주택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국가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거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정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거나 임대하실 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큰 평수를 매매는 사고 판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큰 평수를 사고 판단 얘기는 이 사람은 돈이 많다란 얘기잖아요. 그럼 돈 많으니까 뭐 많이 냅시다? 세금 많이 냅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2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영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면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서 환급이 가능한데 그것도 조기 환급이 가능하고 15일이에요. 15일이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서 환급이 불가능하고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라고 그 전부터 설명했었죠. 그래서 3번인 이유는 거기 써 있잖아요. 기초생필품이라고. 그래서 기초생필품은 영세가 아니고 뭐예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부 의무.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하세요? 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합니다. 5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가공급이라고 있는데 면세예요. 네. 그러면 우리 간주공급에 4가지 있잖아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무슨 죄와요? 잔존죄와.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간주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라고 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세. 우리 면세는 계산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발행하면 안 되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간주임대료잖아요. 간주 나오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이 간주 중에서 유일하게 간주 공급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는 발행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영세 나오면 요거 있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 2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설명드린 적 없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이제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3만원 이상 거래는 증빙을 꼭 받으셔야 돼요. 3만원 이상. 그래서 얼마가 기준이에요? 10만원이 아니고 3만원이에요. 근데 거기 2번에 얼마라고 되어 있죠? 10만원. 그래서 3만원보다 작은 거는 영수증 받으셔도 돼요. 그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셔도 되는데 3만원 넘는 거는 무조건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은 10만원이 아니고 얼마다? 3만원이다. 이거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예요. 3만원 밑으로. 왜냐면 과거에 한번 국세청에서 만원으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만원 갖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졌어요. 만원 너무 작다. 그래서 3만원으로 다시 올라간 케이스라 3만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은 이제 저희 실기하면서 배울 건데요.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잠시만요.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1번이에요. 경로우 대장. 요거는 나중에 실기하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거 프로그램에 있어요. 여기 잠깐만 들어와 보실래요? 2200 전산세무 2급. 그리고 이론할 때에도 꼭 프로그램은 열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의료비라고 있어요. 여기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난임시술, 미수가 선청성 이상화, 본인, 65세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고 있잖아요. 요분들이 다 전액공제 대상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밖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세요? 1번인데 나머지는 이제 하시면서 배울 거예요. 아까 문제 잠깐 풀었었는데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외국은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2번에 외국 교육비는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16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57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조금 있어요. 수업 시간에 풀고 그 다음에 30개 정도 풀어오시는 거 숙제예요. 그래야
저희가 딴 걸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회계 이론을 연역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인 가정 또는 전제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 전제가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업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원래 실체 없어요. 회사가 실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화폐 단위 측정.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 가능성. 우리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화폐 단위 측정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7번 취득 원가인데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좀 외우세요. 뭐 외우냐면 이거 회계 때에도 외우라고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인데 뭐를 그 두 개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걸 좀 볼 줄 아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있잖아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만 장부가액이고 나머지는 다 공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정답은 2번이냐면 2번에 동종인지 이종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하고 이종 잘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도 좀 잘 봐두세요. 이건 분계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이제 건설과 관련된 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건설자금 이자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자와 관련된 건데 기간은 1년이 넘어야 되고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명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아니면 또 다른 말로 건설자금 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건설할 때 건물 지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대부분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빌려서 합니다. 그러면 빌려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빌렸으니까 뭐 내셔야 돼요? 이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자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세요. 건설자금이자. 요거 분계 문제로도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8번은 그냥 컨트롤 F 열심히 치세요. 그러면 전신전화 과익권 나옵니다.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눈으로 풀지 마시고
컨트롤 F로 푸세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요거 보시면 영업의 비용이죠. 요거 정답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두 가지인데 뭐하고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거기 보시면은 재손실. 얘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치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컨트롤 여기 말고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F 재해 손실 쳤더니 영업의 비용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답이 두 개라고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했으면 맞은 거예요. 두 개 다 선택이 안 돼요. 시험 자체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뭐 한 거다? 맞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거는 컨트롤 F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유가증권 처분 손실 요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영업의 비용이 나오실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0번은 붕괴 문제예요. 요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소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우리 보통주하고 무슨 주 있죠? 우선주.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분개해야죠. 대변의 자본금 100주에 5,000원이니까 50만원. 그 다음에 차감하고 나머지는 현금 받았대요. 그러면 55만원 현금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5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1번. 어, 21번 보시면은요. 고정원가. 보시면 고정원가잖아요. 우리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총원가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22번.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라고 했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3번.
그다음에 2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설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원가 회계에 감가상각 나오면 정액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액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액법이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고정제조간접비. 고정이 매번 똑같은 거잖아요. 일단 1번에 보시면 기간비용이라고 있는데 기간비용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에 정답은 2번.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세요. 원가회계 쪽에서 감가상각 나오면은 뭐라고요? 정액법이다. 그거는 좀 외워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4번. 여러 종류의 제품 제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소비되며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원가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 나오면 무슨 법이에요? 공통 나오면 제조 간접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25번.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총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래서 우리 총 나오면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죠.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보시면 기초가 3만원, 총이 12만원, 기말이 2만원, 그래서 13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 끝나면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은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보시면 기초 제품이 2만원, 단기가 13만원, 기말이 3만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얼마요? 12만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잠시만요. 질문이 21번, 22번이요? 잠시만요.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21번의 정답 1번.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22번의 정답도 1번이에요. 우리 가공업과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시거나 놓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중간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